자, 신체활동 지원에서 식사 및 영양관리에서 투약 돕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었거든요. 그 배설 돕기 들어가기 직전에 일단 문제 오답풀이 한번 하고 배설 돕기 영상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노인 영양 상태 관찰 시 영양 부족 지표로 오른 것은 자, 소식을 하냐, 탈수. 영양 부족 지표는 탈수죠. 탈수. 소식은 좋다고 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은. 탈수. 신체 기능 증가. 신체 기능이 감소되죠. 증가가 되는데 이건 뭐 문제가 없죠. 좋은 거죠.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된다. 이러면 영양 부족이죠. 배변 양상에 변화가 있다. 그죠? 배변이 뭐가 달라졌다. 변화가 있으면 영양 부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신진대사율의 증가.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노인 영양 상태 관찰 시 영양 부족 지표로 오른 것은 탈수, 상처 회복 지연, 배변 양상 변화입니다. 답은 4번 마. 자,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임, 배변 양상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 변화, 상처 회복 지연, 탈수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2번 다음 중 대상자의 경구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으로 영양을 돕는 거죠. 1. 턱받이를 대상자 가슴 밑에 대어준다. 아니고 턱 밑에 대어준답니다. 2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 대고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입술 옆쪽입니다. 옆쪽. 3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놓아준다. 아니죠. 시계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놔줘서 시계 방향을 기억하고 번갈아 가면서 먹을 수 있게끔 돕습니다. 4번 숟가락의 손잡이를 턱 쪽으로 약간 내려서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숟가락의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대상자의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입술 옆쪽에 대고 음식을 제공한다. 이죠. 자, 5번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입안에 남은 음식을 뱉을 수 있게 도와준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경구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입안에 남은 음식을 뱉을 수 있게 도와준다. 3번 다음 중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귀약을 투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귀약입니다. 귀약은 알죠? 어지럼증이나 오심을 유발할 수 있다. 너무 차가우면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손의 체온으로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죠. 자, 귀약 투여에서 6번 보시면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입니다. 자, 그렇게 안 하면 오심이 나오고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죠? 귀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귀약을 투여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오심이다. 4번 다음 중 대상자의 약 보관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3번 치매 대상자의 약은 잠금 장치가 있는 약상자에 보관한다. 맞죠? 1. 약물은 모든 사람의 손에 잘 닿는 곳에 보관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되죠. 2번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복용한다. 유효기간 중요합니다. 4. 오랫동안 먹지 않은 시럽제는 냄새만으로도 확인해도 충분하다. 아니죠. 색깔과 냄새를 같이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5번 모든 약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다.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답 대상자의 약 보관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의 약은 잠금 장치가 있는 약상자에 보관한다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보관해야 되죠. 5번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 옆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1번. 항상 식탁에 나와서 식사하도록 한다. 그럴 것까지는 없죠. 다른 곳에서도 뭐 드실 수 있죠. 이 식사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한다. 아닙니다. 옆에서 관찰합니다. 3. 스스로 식사하도록 모든 것에 관여하면 안 된다. 아니라고 했죠. 대상자가 반찬을 골고루 먹는지 관찰해서 격려를 해야 되죠. 5. 정해진 식사 시간 안에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잰다. 아닙니다. 편안하게 차분히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삼키고 드시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답은 4번.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 6번. 아래 그림에서 오른쪽 눈에 안약을 넣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이 오른쪽 눈에 안약을 넣는 위치는 이 한검의 가운데 이쪽이나 아니면 외측이라고 했죠. 내측이 아니고 외측. 그래서 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약을 넣을 때 이쪽만 문제가 있고 이쪽은 건강하다면 여기서 그 눈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거즈를 멸균수나 뭐 그런 식염수를 묻힌 거즈를 안쪽에서 쫙 닦아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즈나 멸균솜으로 멸균수를 적셔서 밑에 딱 대고 살짝 눌러서 밑에 한검 쪽에 결막 안쪽에 각막에 넣지 않고 결막 쪽에 중심부나 외부 외측으로 넣는다. 그리고 안약은 다 넣고 나면 여기 눌러서 코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기억하시죠? 7번 대상자의 존엄을 지켜주며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를 잘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5번 욕창 예방을 위해 반대로 몸을 옮겨 드릴게요. 그렇죠. 욕창 예방은 2-3시간마다 그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를 잘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욕창 예방을 위해 반대로 몸을 옮겨 드릴게요 하고 안내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저귀에 손 넣지 마세요. 손 묶어 놓을 거예요. 우와, 무섭죠? 저녁 9시에요. 불 꺼 드릴 테니 주무세요. 아니죠. 그냥 간이변기 하세요. 이제 습관을 들여야죠. 아닙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휠체어 타세요. 일방적이죠. 안 됩니다. 최대로 그냥 최소한의 도울 수 있는 거 욕창 예방을 위해 반대로 몸을 옮겨 드릴게요 라고 존엄성을 지켜주며 시행해야 합니다. 자, 8번 혼합된 물약을 약컵에 따르기 전에 약병을 흔들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3번 약 농도를 맞추기 위해입니다. 9번 비위관으로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제공한다. 아니죠. 청색증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 바로 멈추고 영양액 공급을 멈추고 잠깁니다. 잠궈서 멈추죠. 그리고 알려야 되죠. 2번 상체를 올릴 수 없으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오른쪽으로 눕힌다. 자, 여기 있죠. 비위관 영양 흡입 때 3번 일단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상체를 올릴 수 없으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맞습니다. 3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하 주입한다가 맞습니다. 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 3번은 틀렸죠?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한다. 틀렸고 이하로 주입해야 된다.
주입하여야 된다입니다. 혀가 막고입니다. 4번 영양액을 냉장고에서 꺼낸 후 바로 제공한다. 안 된다고 했죠?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해서 드린다. 5번 비위관을 반창고로 고정하면 안 된다. 반창고로 고정해야 되죠. 비위관이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잘 고정해야 합니다. 10번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처방받은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바퀴를 옆으로 잡아당긴다. 아니죠. 후상방이죠. 뒤쪽인데 위쪽으로 잡아당겨야 되죠. 2. 치료할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 아니죠. 위쪽으로 향하게 해야 되죠. 3번 귀약 점액 시 귀약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아닙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답니다.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 자, 2번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3번 귀약 점액 시 귀약을 측면을 따라 귀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합니다. 2도 중앙 아닙니다. 4.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가 따뜻하게 해서 투약한다. 그렇죠. 귀약은 체온과 비슷하게 한다고 했죠. 5. 점액하기 전에 외이도를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는다. 자, 5번에 보시면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는다는 아닙니다. 자, 10번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처방받은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가 따뜻하게 해서 투약한다 입니다. 11번 요양원에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피해로 옳은 것은 1. 관절이 굳어진다. 맞죠? 맞습니다. 12번 대상자의 식사 돕기 중 식사 관찰 및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24시간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 양, 식사 시간을 기록한다. 맞죠? 1번 음식 섭취에 관한 정보만 관찰한다. 정보만 관찰은 아니죠. 아까 말했다시피 음식의 종류, 양, 식사 시간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되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만 적게 한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대상자의 식사 시간에는 편안함을 위해 자리를 피해준다. 아니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니까 옆에서 함께 있어야겠죠. 5번 식사일지 작성 시 글씨를 쓸 수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억하도록 한다. 아닙니다. 대신 써주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대상자의 식사 돕기 중 식사 관찰 및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24시간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 양, 식사 시간을 기록한다입니다. 1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는 이게 힌트죠. 1.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의식이 없다 해도 들을 수는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2번 영양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아니죠. 중력에 의해서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위장보다 높게 설치한다. 3번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즉시 밀어 넣는다. 아니죠. 잠금을 해서 보고해야 하죠. 4번 영양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씻어서 건조한다. 아닙니다. 매번 씻어서 말린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하다가 계속 주입한다. 아닙니다. 구토 증상이 보이면 멈추고 중단하고 보고해야 되죠. 14번 요양보호사가 투약 돕기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다 이 말이죠. 못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라 이 말이죠. 1번 금식인 경우에도 고혈압 약은 투약한다. 맞죠? 공복 시에도 고혈압 약은 투약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2번 잘못 복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본다. 잘 안 되나? 빨리 보고해야 된다고 하네요. 잘못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지 말고 빨리 보고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나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은 투약 돕기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답은 2번. 잘못 복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지 지켜본다. 안 된다. 빨리 보고해야 된다. 3. 치아에 착색되는 물약은 빨대를 이용한다. 제대로 하고 있죠? 4.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침이 없고 그 주사 바늘을 뺀 주사기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5번. 안약과 귀약은 창원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네, 잘 하고 있네요. 15번. 다음 중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위치에 오도록 해야 되죠. 가슴 틀렸습니다. 2번. 안전한 자세를 취하도록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안전하려면 팔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3번. 의자 안쪽으로 깊숙이 앉히고 의자를 식탁 가까이로 밀어준다. 좋죠? 4번. 머리를 뒤로 젖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턱을 앞으로 내야 되죠. 고개를 약간 숙이거나 해서 턱은 앞으로 내게 해서 음식물을 섭취해야 잘 넘어가죠. 5번. 의자의 높이는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5번. 다음 중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의자 안쪽으로 깊숙이 앉히고 의자를 식탁 가까이로 밀어준다입니다. 16번. 대상자가 약을 복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약 사 마실 때도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수평하게 한 다음 처방된 양만큼 따라서 먹죠. 자, 1번. 손을 약병에 넣어서 알약을 꺼낸다. 아닙니다. 약 뚜껑에 꺼내라고 했죠. 2. 금식인 경우에는 모든 약물을 먹으면 안 된다. 아니죠. 금식이라 하더라도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3번. 가루약은 먼저 입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물에 타서 마시게 하죠. 그리고 혹은 주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물을 섞어서. 5. 캡슐 약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캡슐을 제거 후 복용시켜도 된다. 안 되죠. 장용 코팅제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17번. 다음 중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안약 투여 시 아래 눈꺼풀의 외측으로 중앙 또는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 5번이 답이죠. 자, 1번. 안약 투여 시 멸균솜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합니다. 멸균수를 묻힌 멸균솜이나 거즈를 사용합니다. 2번. 안약 투여 시 대상자에게 아래를 내려보도록 한다. 아니죠. 천정이죠. 위쪽을 보도록 한다. 3번. 안약을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인다. 아닙니다. 안연고를 넣었을 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야 합니다. 4번.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서 각막에 안약을 점안한다. 아닙니다. 아래로 당기는 이유는 결막낭에 안약을 점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 더. 안약을 넣은 후에는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가지 않게 비루관을 살며시 눌러준다. 가볍게 눌러줘야 합니다. 18번. 대상자의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경우 반대편 눈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3번. 멸균수를 묻힌 멸균솜 또는 거즈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그렇죠? 19번. 물약을 계량컵이나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용기에 입을 대고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5번. 약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그죠? 네, 약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직접 용기에 입을 대고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20번.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대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위보다 손이나 얼굴을 만진다. 맞죠? 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신체 부위 중 손, 얼굴, 입술을 만질 때가 다른 부위를 만질 때보다 더 많은 내 부위를 자극한다. 즉,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놀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니다. 3번. 손이 닿지
않는 만큼의 거리를 두고 스스로 하도록 지켜본다. 자, 아니죠. 별표를 보세요.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떨어져서 대상자가 혼자 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요양보호이다. 4번 대상자의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므로 넓은 면적이 닿지 않게 만진다. 아니죠.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되죠. 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잡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안 좋습니다.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억압하는 느낌을 준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옳은 방법은 넓게 잡으면 대상자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져서 좋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넓게 잡아라. 5번 대상자의 손목을 잡을 때는 억압하는 느낌이 안 들도록 손가락만으로 잡는다. 방금 전에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억압하는 느낌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넓게 잡으면 대상자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져서 좋으므로 손으로 가급적